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자,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구도일지,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도를 치러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장애 설전을 많이 벌여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네, 한동훈 지명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의 발언에 대해서 바로바로 받아쳤었는데 직격하는 발언들도 쏟아냈었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이고 과연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참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자, 한 개 여론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자, 호감도와 적합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보면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숫자가 거의 엇비슷해지는데 아직 뭐 출마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의 한동훈 이제 내정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조사가 신년 여론조사로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우리가 적합도라는 것은 현재의 예. 좀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45대 41이 나왔고 호감도는 미래에 그래 호감도가 있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평가를 해볼까? 그리고 좀 더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47대 42가 나왔습니다. 호감도가 조금 더 벌어져 있죠. 근데 이 조사가 주는 의미는 이 결과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 지금까지는 총선 구도가 심판 대 또 지원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정부 견제론이냐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미래로 갈 때 한동훈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느냐, 이재명에게 무게를 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고적 투표인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이 전망적인 투표인 프로스펙티브 보팅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인 리스크냐 한동훈, 그다음에 재판 리스크냐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대 교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될 테고요, 방향이 될 테고,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이 되겠냐.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되게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또는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과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이 되기 때문에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의 기준 잣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현재 예상으로는 한 29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선 28일 날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앞에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지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민주당 특검법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십시오.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시기 관련 원망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훈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도 있고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내는 악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대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명백해야 돼요. 그런데 권오수 회장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예. 그다음에 1인 매매했던 계좌주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100여 명 되는데 한 명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중대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첫째, 특검에 해당 요건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시점 문제예요. 이게 12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굳이 선거 앞두고 두세 달 만에 규명해야 됩니까? 선거 끝나고 규명하면 안 됩니까? 이미 12년 된 이런 사건 아닙니까? 시점이 저는 총선용 쇼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법 앞에 예의가 없다. 왜 그러면 김정숙 여사 옛날에 신발, 한복 그때 관봉권 받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잖아, 특활비. 그러면 그분은 왜 특검 안 합니까?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김혜경, 김정숙 여사는 법 위에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법 아래에 있습니까? 저는 동등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고에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라서 3분의 2가 안 되면 부결시키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장 변호사님,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이 특검법 올라온 게 언젠데 자동 부의될 때 12월 때까지 국민의힘은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특검법을 수정하네,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의의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정치 공세다, 총선 앞두고 이 정치몰이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영상의 명품백을 받으니까요. 그 부분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왜 필요한가? 검찰이요, 이 수사 뭐 10몇 년 전의 일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침표를 찍었어야죠. 기소를 하든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됩니다. 어느 판단 하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매듭을 짓는 방법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렇게 악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수사할 때는 생중계라고 표현했는데요. 언론 브리핑,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특검법의 내부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규정을 이번 특검법이 갖고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이중잣대가 아니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특검법을 놓고는 여야가 지금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 28일이 벌써 다음 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연 여야가 어떻게 또 충돌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